민주당에서 하위 20% 승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 의원님들하고는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건 뭐 오늘 우리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오늘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거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들린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네. 제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아니까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도 제가 정치를 하거나 뭐 정치가 아니고 하여간 제가 학생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의나 모임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대개 이렇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이 최고위원회의 모든 권한, 선거운동 지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해준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이런 안건을 올렸어요. 이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견을 가지고 토론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회의를 2번, 3번 한 게 아니라 어제 처음 토론이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이 관훈클럽 출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의결을 빨리 하자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좀 쫓기거나 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개인은. 그런데 저는 나머지 다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이낙연 대표님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자, 이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이거는 좀 더 토론을 해서 오후에라도 토론을 더 연장해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뭔가 결론이 날 거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님께서 당신께서 양보를 해서라도 뭔가 합의점을 찾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후에는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묵살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 방식대로 밀어붙여야겠다라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다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회의를 보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한 게 사전에 뭔가 결심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 확신을 뒷받침한 게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그 결정을 하고 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뭔가 갈등이 생겼다면 서로 대화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진행돼야 돼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낙연, 김종민이 나가면 천하람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김종인 전 대표에게 공천관리위원을 맡겨서 정권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오전 회의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서 몰아내는 대상으로 삼는 이거는 우리가 합의했던 이 제3지대 통합정당은 아니다. 그렇게 봤던 거죠. 네, 그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안건은, 즉 전권 위임에 관한 안건은 최고위원회 표결 사항이 아니다. 표결 대상이 아니다.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오늘 중에라도
정치적 조정을 해보자. 나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치적 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게 묵살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설명을 드릴 게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그쪽에서 제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한번 만나서 부탁을 드려보자. 근데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는 그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함익병 씨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익병 씨는 좀 뭐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해서 어렵겠다라고 다른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끝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참 생각은 좀 톡톡 튀는구나.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하자고 했을까. 상당히 뭐 적절하진 않지만 좀 뭔가 새로운 면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없어야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모든 얘기 여러 가지 공방의 근본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다 지역구 출마하자. 그래서 빨리 광주 가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정권을 나한테 줘라. 그럼 이낙연은 실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대표를 하자. 근데 이분은 정권을 안 주면 안 온다. 그러니까 정권을 내놔라. 그 선거운동은 이준석 정권, 공천권은 김종인 정권, 그리고 이낙연은 그냥 어디 지역구 출마. 이렇게 해서 이낙연을 지워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뭐 이낙연 대표가 미워서가 아니라 선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손 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예. 크리스찬 최윤학이라서 네. 이준석 대표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정책 관련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선거 의견과 호흡해 가지고 들어봤어요. 대표님 기억나세요?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였던가요? 얘기를 했지요. 그런 정부 조직 개편안은 대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다 언급하는 사항이죠. 네. 그러면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더 완벽한 내용을 말해야겠지요. 이렇게 대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몇 가지 오게 된 게 이낙연 대표가 의사결정을 잘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보도를 또 합니다. 이건 사실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저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얘기했던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정부조직법 문제하고 그다음에 당 로고 색깔 문제예요. 이 두 가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조직법 문제는 요지는 이겁니다. 자기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이걸 언제 할 수 있겠냐? 요게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최고위원회에서 정책 토론을 한 의제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한테 얘기를 던져봤는데 이낙연 대표가 뭐 하여간 그런 정부조직법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덮어 씌우고 있어요. 이 얘기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회의에서 정책 토론으로 이게 한 2시간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났거나 아니면 한 번 얘기했는데 2번, 3번 결론이 안 났거나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오가던 얘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님 반응을 보인 걸 가지고 이게 뭐 이낙연 대표가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신속성이 져야 된다. 이 이유로 지금 이걸 들이대요. 두 번째로 색깔 얘기를 합니다. 색깔을요. 아시다시피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했어요. 합의할 때. 제가 그 합의했던 주체인데 개혁신당으로 하니 마니를 가지고 결정할 때 색깔을 주황색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론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명을 결정하는데 당의 색깔과 로고를 그 협상 대표에서 통합협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혀 거론이 안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자들이 하다 보니까 아 당명은 개혁신당인데 그러면 색깔도 개혁신당으로 그대로 가나요? 그러면 기본적인 주황색을 가자고 하니 주황색을 하더라도 그 네이비 색깔을 좀 해서 조금 멋있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봅니다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저 최고위원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이걸 갑론을박을 하다가 당연히 신당이 만들어졌으니까 로고나 색깔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지도부가 의사결정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그건 옛날에 하던 대로 합시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지 색깔 하나를 배색을 한번 합시다는 의견 제안이 있어서 그 얘기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1시간도 채 안 된 토론에서 결정이 나서 마무리된 얘기예요. 근데 요 한 3, 40분 토론한 걸 가지고 이거를 색깔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얘기했다. 이때 말고는 이 얘기 갖고 논란을 벌여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과연 이 개혁신당의 의사결정을 지체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개혁신당의 의사결정을 지체했던 진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 배복주 씨 얘기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펜코에서 떠나간다. 이 얘기만 줄곧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세워달라. 그러니까 배복주 씨를 잘라달라. 난 배복주 씨 모른다. 절차대로 하자. 잘 모르는 사람을 뭐 자르니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또 이 당에 마이너스가 되겠냐. 근데 이 얘기만 했어요. 뭐 정책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 총선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책, 교통비 문제, 이 정책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없어요. 그냥 배복주 씨 문제만 얘기한 겁니다. 자, 의사결정이 지체됐다는 거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면 합당 초기의 의사결정의 핵심이 뭐죠? 당직 인선입니다. 원내대표 양양자, 사무총장 김철근, 정과 오범인데 사무총장이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하자니까 합시다 하고 이낙연 대표님이 결단해서 하자 그랬어요. 수석대변인 허은하. 아니 어떻게 수석대변인을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떠나가니까 뭔가 얼굴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기존에 있는 개혁신당 사람들이 포진이 돼야 이 사람들 무마할 수 있대요. 그렇게 했어요. 정책위 의장 김영남 여기에 김만원 교수를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이분이 훌륭한 교수님이니까 좀 새로운 인물 하나 집어넣읍시다. 우리 쪽 사람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직을 다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아니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의장 다 결정됐으면 빨리 뭘 일을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당직 맡은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 위에 아무것도 진도를 안 나가고 오직
배복주 씨 얘기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권 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아니,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사 쓰면서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자꾸 쓰는데요. 이거 완전히 부당한 보도입니다. 주도권 다툼이 아니고요. 자, 이름을 뭘로 할까? 개혁신당으로 하자. 그 다음에 당직 어떻게 할까?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위장, 원내대표 다 하자는 대로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온 게 선거운동 지휘권을 나한테 다 달라. 공천권을 김종인 대표는 다 주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인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서 여기 참여한 12만 당원들이 또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해서 민주당을 이탈했던 사람, 제3지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3지대 통합신당이 맞아요? 이거 국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주도권이고 무슨 권한이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다 하자는 대로 해라.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 보기에 당원들 보기에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선거운동 지휘권 다 내놓고 공천권 다 내놓고 이거 국민들한테 통합이라고 말을 하면 이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자꾸 지나간 얘기에 집중이 돼서 네, 질문 저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로서 썩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민 앞에 선 것은 저희들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저희들의 다짐을 보고드리기 위한 것인데 자꾸 지나간 일 가지고 다시 들춰내서 싸우는 것 같은 양상이 돼서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네. 브레이크 뉴스 김준정이랍니다. 지금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운영이 가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역 확보와 지지율 확보 두 가지로 투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과연 앞으로 현역 지금 컷오프 탈락 리스트에 들어간 그런 그 현역 확보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라든가 또는 지지율을 상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저도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입니다. 전혀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양상이고요. 저는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이낙연 대표님이나 저나 어떤 계획을 갖고 뭘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결단하든지 뭐 각계 약진을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 대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응과 함께 또 같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눠갈 생각이고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저나 이낙연 대표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가 지금 두 공약체가 이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을 주 지지 세력으로 다들 국민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건데요. 저희 새로운 미래가 호남을 뭐 지지 기반으로 해서 출범했다. 이거는 조금 뭐 호남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이 민주당 정신에서 이탈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당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점점 더 민주당 정신에서 이탈하고 민주당의 길에서 이탈을 해나갈수록 이런 분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민심들 잘 우리가 받아 안아서 이분들께 절망하지 않고 이러다가 윤석열한테 다 넘겨주겠다 이 그 두려움 또 그
걱정들이 있는데 이 걱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당의 기본적인 목표고 방향입니다. YTN 박기환 기자입니다. 네. 그럼 뭐 혹시 이제 앞으로 제3지대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이 체제로 선거를 치른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그거는 좀 뭐 별도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어떤 개인의 사당화되는 건 제3지대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3지대라고 하는 제1, 2지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뭐 패권 정치라든가 기득권 정치, 사당화 정치 이런 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제3지대 정치라고 보는데 말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사당화의 길을 건다. 그건 제3지대 정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어떻든지 간에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 기득권 정치, 패권 정치, 사당화 정치를 뛰어넘는 그런 민주정치의 그런 제3지대의 길을 가겠다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동선언인데요. 거국신당하고 나중에 같이 하실 수도 있는지랑 일단은 유법 들어왔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대본을 받으시는 건지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어제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국민한테 앞으로 이렇게 같이 가겠다고 하고 받은 겁니다. 정당보조금은. 사실 출범도 하지 않고 이렇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건 국고에 다시 반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국 신당 문제는 일단 조국 장관이 어떤 신당을 만드는지를 일단 잘 모르고요.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개인 패권 정당, 개인 사당 이런 거는 제3지대 정치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 그 대신 윤석열 정권은 심판하고 지금 있는 민주당, 이 사당화되어 있는 민주당이 아닌 진짜 민주당을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어떤 분들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퇴장하신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따로 소통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뭐 간접적으로 뭐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전화 통화로 뭐 이준석 대표 직접은 아니고요. 뭐 이원호 의원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냥 알리바이용으로 뭐 통합을 유지하기 노력을 했다 이런 거를 뭐 보여준 거는 국민들한테 저는 별로 정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그 통합 정신을 깨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고 뭐 이게 실수였으면 뭐 실수 아니면 뭔가 생각이 잘못됐으면 뭔가 고치겠다 이런 자세가 없이 그냥 국민들한테 이런 뭐 노력을 했다 이런 정도 보여주는 그런 대화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상의 의미 있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두 분이 어쨌든 분당하는 과정이 공천권과 관련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이제 앞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례 순번을 잡으시는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진짜 우문인 게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출마하지 않고 지역구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 사정 때문에 나는 아예 출마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또 존중해줘야 되나. 이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출마한다면 지역구 출마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자꾸 뭐 그게 뭐 문제다. 그것 때문에 뭐 이랬다. 이건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제 김종민, 박원석 두 분 의원께서 기자 여러분께 지난주부터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그 어디에도 공천 얘기는 없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됐다는 것은 기자들의 직업적 상상입니다. 공천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해서 지역구가 공천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당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 비례대표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신당의
통합협상이 제일 핵심 아니었고 이거 갖고 논란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하자.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2배수든 3배수든 좋은 사람을 모아서 추천하자. 순위 결정은 국민 패널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공천 싸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추천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도 뭐 친한 분 추천해도 되고 저도 아는 분 추천해도 되고 훌륭한 분 추천하자. 그 대신 순위 경쟁은 우리끼리 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공정하게 경쟁하자. 이거를 다 이 합의를 뒤집어 가지고 김종인 대표한테 정권 주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분이 정권을 줘야 온다고 하니 그러면 정권을 주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 민주적인 절차의 윤곽은 가지고 정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까지가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 민주적인 절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순위 결정에서는 좀 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건 해야 또 출마한 사람은 승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마지막에 하지 그러면 그 양반 안 올 텐데 이게 제가 들은 답이에요. 이 싸움이 있을 게 없어요, 이거는. 네. 마치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네. 후보자가 받은 게 기준이 있는데 개혁신당으로 입당을 해서 그걸 입당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가 탈당을 하시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탈당을 해야 되겠고요. 탈당을 하게 되면 아마 국고보조금 문제는 제가 소관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상식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그 저에 대해서도 탈당 이런 기사가 있던데 저는 개별 입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탈당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의 경우는 아까 그런 필요 때문에 개별 입당을 하신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법적인 합당이 이루어지면 일괄 입당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가 안 갔기 때문에 저는 당적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당도 없었고 탈당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